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심리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례를 하나 먼저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쌍둥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분이 쌍둥이입니다. 57년도 10월 16일 05시 그 당시에 60뉴스, 지금은 60뉴스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렇게 돼 있고요. 연정유 57년생이죠. 월신해 일개축 신은 갑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현재, 제가 상담한 분은, 쌍둥이 형제 여동생. 이분과 똑같은 사주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어,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고 자기는 동생인데, 자, 이런 경우에 언니와 동생은 불과 한 몇 분 차이겠죠. 뭐 그렇게 많아야 한 30분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오주를 본다면은 아마 분으로 따져가지고 분주로 가지고 아마 상담을 해도 될 텐데, 그게 쌍둥이 사주를 할 때 우리가 사주로 보지 말고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오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감명할 수. 그러나 오주로 인생 전반에 대해서 걸쳐서 상담을 하는 그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오주로서 전반 인생 전반에 전법은 돼 있지만 그걸로 가지고 인생 전반에 어떻게 구조로 되는 것은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의 연구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현재 쌍둥이 사주를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과 같이 정유, 신유, 예축, 갑인 이렇게 이대로 보면 우는 여자니까 현재 임계, 갑, 을, 병정 이렇게 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요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언니에 대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언니. 그래서 언니에 대해서 볼 때 언니를 만약에 먼저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언니라 합시다. 언니. 언니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 그러면은 언니는 어 언니가 정유 개축 신의 개축 갑인을 한다면 동생은 똑같지 않다는 그 가정하에 어떻게 지금 그 하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옆에다가 써볼게요. 옆에다가 여기가 이제 월, 일, 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옆에 정유 신의 개축 갑이는 언니다 이렇게 보고 옆에 동생은 여기는 이제 언니다 보고 여기 여동생. 아니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제 상담은 동생이 왔는데 우리가 쌍둥이 사주를 놓고 얘기할 때에는 물어봤더니 쌍둥이가 있다 이거예요. 언니가 있다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요것을 말하자면 언니라고 언니 응? 언니라고 하단 말이야. 그럼 이 옆에는 동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 이런 방법이 있어. 자, 정과 임은 우리가 정임 한목이죠. 그 여기를 갖다가 임으로 고쳐놓은 수가 임. 합을. 유는 유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 같이 보면 임진. 그 다음에, 신과 병이 같잖아요. 그죠? 병이 같고, 해는, 해묘니까, 해하고 인해 한목이죠. 병인이 되고. 개는 무가 되고, 축은 자축이 합이 돼야 돼요. 무자. 그리고 갑은 기가 되고
이는 해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병인 병인 무자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실제 태어난 거하고 합의된 어제죠, 어제. 그렇게 간주한 거야, 의제. 간주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대운이자 대운 거죠. 예, 대운도 한번 바꿔볼게요. 밑으로 바꿔보면은 자 어떻게 바꾸느냐. 이 사람은 현재 1, 11, 1 나가잖아요. 요놈을 자 합쳐서 9로 만들어주면 돼요. 9. 10하고 합치면 10하고 1 합치면 10이 되면 돼. 보수. 10의 보수. 그럼 9가 되죠. 그럼 19, 29, 39, 49, 59, 69, 79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어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임 대신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정을 해야 되죠. 예, 정. 대 대신에 물을 넣고 무 대신에는 비를 넣고 비 대신에는 경을 넣고. 자, 이렇게 일단 첫째 해보는 거예요. 경 대신에는 신을 넣고 정 대신에는 임을 넣고. 자, 무 대신은 몰라요? 개지요. 비 대신은 갑을 넣고. 자, 밑에는 축 대신에는 자지요. 요는 축이고, 요는 자고, 여기는 해가 되죠. 여기는 술, 여기는 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 대신에 뭐가 되세요? 사해. 아, 신. 사신 합수다, 그죠? 그 다음 오는 미죠. 미는 오. 그렇게 이제 밑에 지지가 그냥 오미신 역으로 흘렀잖아, 그죠? 밑에를 거꾸로 역으로 흐르잖아. 그 위에는 언니는 이제 말하자면 수문으로 흐르고 자기는 역운으로 흘러들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아까 밑에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이 동생이요. 동생 대운. 동생 대운. 동생 대운이 되겠다. 됐죠, 됐죠. 됐잖아. 동생운이야. 자,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이놈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상당 화서니까 동생이 무자죠, 무자일주가. 개축과 반대가 이제 무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성품을 보니까 정말로 돈에 대해서 굉장하게 집착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자인데 자, 해도 보면 재성이죠. 연애도 재성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밑에 진도 신자진 합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병화가 무토를 생해주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목생화, 화생토. 그게 제가 뭐를 생해주세요?
제가 관을 생해줘 가지고 관이 다시 병화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보면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동생이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있어도 동생이 이렇게 다 엄마를 보살피고 동생들도 동생이 더 보살피고 또 이분은 더욱더욱이나 언니는 거의 불심이 없어요. 동생은 엄청 불심이 있어. 저래. 이 두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걸 보면은 동생이 어제를 한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무슨 말이겠죠? 성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가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좀 되겠죠? 그래서 비록 이것이 태어난 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사실 꼭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살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니의 경우에는 동생에 비해서 굉장히 몸이 잘 아파요. 그리고 그래도 여기도 보면 금생수 역시 금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편인이 때가 금생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두 사람이 나름대로는 자 여기도 글자는 틀렸지만은 여기서 화생토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같은 가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동생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맞느냐 하면은 자 그럼 신약을 떠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분은 신약하듯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약하죠, 그죠? 그런데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월지에서 이들 생에서 관인상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무토가 보면 토가 이렇게 세 개나 있죠. 형제에도 굉장히 형제 간에 우애도 있어요. 이분이. 대신에 언니는 형제 간에 별로 그 우애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이제 왜 내가 그러냐면 두 분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스님이 이제 저 49절을 지내주고 또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두 이 형제분들을 잘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생분이 좀 따뜻한 마음이 더 많고 이 언니가 얼굴을 생기건 저 쌍둥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차가워 보여요. 실제로 차갑더라고요. 행동하는 거. 그거 봐서 이렇게 의제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이 밑에 보면 마지막에도 보면 임신으로 흘러가잖아요. 임신으로 이렇게 임과 신과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66세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지금 이분은 뭐 장사를 두 분 다 지금도 똑같이 장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나이에 장사하는데 둘 다 성공했어요. 언니도 성공하고 자기도 뭐 성공한 편이 그 정도면 성공한 편인데 언니는 그 베푸는 게 조금 덜 해요. 동생은 자 베푸는 삶을 좀 살아가는데 그런데 보면 희한하게 동생은 또 보면요. 토생 금은 금이 없어요. 원래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이 없는데 여기를 보면은 언니는 수생목에 가지고 상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동생하고 조금은 차가지만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끔찍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베푸는 것보다. 근데 이 동생은 엄마하고 집안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잘 이렇게 하시는 거 봐서 성품이 오히려 동생이 이걸 닮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쌍둥이 사주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냐면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 1의 경우에 그러니까 2번 경우에 여기 이렇게 보는 이번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쌍둥이 사주를 사주를 그대로 봅니다. 사주는 그대로 보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사주를 그대로 본단 말은 동생이든 언니든 똑같이 개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주는 원국, 사주 원국은 그대로 보고 원국은 사주 원국은 사주 원국은 그대로 보고 대신에 동생의 대운만 바꿔보는 겁니다. 어, 언니가 언니가 역행하고 있으면 순행으로, 또 언니가 순행이면 역행으로 이렇게 대운만 바꿔보는 어떻게 순역을 대운 순역을 순역 대운 순역을 바꿔본다. 이렇게 바꿔보면 자 보십시오. 위에서 봅니다. 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 이분 그냥 개축이요. 개축. 자, 개축이고 정유, 신해, 개축, 갑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개축일주니까 백고살이거든. 백고살이고 그러면 목이 이렇게 인과 해가 인의 합이죠. 이렇게 했고 또 해 자축이 격각이고 격각살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사이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시의 겨울철 이 사람이 겨울철 태어났잖아요. 겨울철에 인시에 태어난 게 춥단 말이야. 그럼 우리 그동안에 배운 우리 원리로 봤을 때는 목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면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목화로 갔잖아요. 그 언니는 사실은 이 사주 구성보다는 운 흐름이 좋아가지고 뭐냐면 그런 대로 지금 장사를 하시는데 잘해요. 한 3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장사를 잘하고 지금도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언니보다는 조금 덜 모았어. 동생은 아까 말한 대로 언니는 좀 더 잘 살고 동생도 뭐 살기는 사는데 언니만큼은 못 살아.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었다? 언니가 더 많이 벌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 그러면 이분이 이 수가 원래가 없는 사람이 수로 간다는 말, 화가 가야 된다면 화가 재잖아요. 재서니까 이 사람이 불을 다루는 직업, 음식점을 하면은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임묘진 사업이 흘러가지고 평생을 그냥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데 원래 이 사람이 갑자기 개축이잖아요. 그 같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좀 차가운 냉랭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더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운이 거꾸로 간다면은 역운을 이제 운을 바꿔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운을 순영운 바꿔주면은 위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 바꿔있기 때문에 신해잖아요. 신해니까 신금 앞에는 경이 돼. 여기가 경이 돼요. 경. 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 앞에는 술이죠. 술. 술이 경술이 돼요. 이게 술. 자, 술이 되면서 계속해서 앞코치다. 경합편은 비, 그 다음에 무, 맞죠? 무합편은 그 정이 되고 앞에는 병이 되고 그 앞에는 을이 되죠. 을. 그리고 갑. 다음에는 개죠. 임계 맞죠? 되고 술 앞에는 유, 신유술, 신.
그다음에 미, 오, 사, 사 다음에는 진, 묘지요. 자, 이렇게 우는 거꾸로 구로 가면 돼요. 예, 반대이기 때문에 구로 됩니다.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참 묘하게 이 사람 지금 하고 딱 잘 살잖아요. 밑에 사오미잖아. 젊을 때 그 어릴 때 빼놓고 삶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주가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스님의 경우에는 2번을 주로 잘 써요. 2번. 요거는 이제 현재 필자가 강의하는 이제 필자가 잘 자주 쓰는 거. 필자가 쓰는 거. 응?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잘 맞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도 연구가 더 필요해요. 위에 아까 처음에 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나름대로는 있는데 이 대운관계에서 좀 뭔가 매끄럽지는 못해. 현재 살고 있는 거가 매끄럽지 않더라고. 왜냐 이분이 그동안에 몇 년간 50대, 40, 50대부터가 이제 운이 풀렸거든요. 그런 거 비했을 때는 그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는 것.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오늘은 그 특히 근데 요즘 보고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 쌍둥이 있다고요. 넷도 다섯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나온 사람 없어요. 사람은 웬만해 두 쌍둥이가 최고지. 옛날에는 세 쌍둥이가 없었어요. 세 쌍둥이 나오는 거는 인공수정 저그 뭐고 그걸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시험관 아기 때문에 3명, 4명 나왔지. 그 외에는 우리는 항상 보면 예전에 영국에서 이런 그 시험관 아기 하기 전에 세상동에 내상동 나오고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기네스북 안 올라가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쌍둥이 사주고 나왔을 때 언니인지 동생인지 아니 저 스님도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가서 머릿속 쓰려고 하고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 추론을 해보면은 세상동이 나올 때까지도 1시간 차이는 안 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원국 사주 원국 있잖아요. 원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똑같이 지금 현재 하는 업이 뭐냐면 똑같이 음식업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왜? 정유, 신해, 개축, 갑이니까 춥잖아요.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강히 따뜻한 걸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 따뜻한 것을 그리니까 따뜻한 것은 화기거든. 음식업은 원래 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음식업은 화기를 다룬다고 물상 대치할 때 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면 좋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문 자체도 이제 끝에 목화로 흘렀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이 언니는 어릴 때부터 목화를 흘러갔잖아요. 근데 동생은 뒤에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했거든. 근데 이분은 처음에 나무 밑에 있다가 나무 밑에 누구 밑에 엄마 밑에 엄마가 이분이 엄마가 음식점을 했어요. 엄마 밑에서 일 도구 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한 경우. 그렇게 엄마 밑에 있을 때 시련을 겪었지요. 어, 이혼하기도 하고 이혼의 아픔도 겪고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일찍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언니하고 차이가 그 차이죠. 언니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대로 옛날 원래는 아저씨가 그대로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동생은 한번 결혼을 다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성품 자체는 어찌 보면
차가운 같으면서도 따뜻한 걸 그리워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모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옆에 의제된 사주 있잖아요. 요게 나의 또 다른 사주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 누구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합의되는 거와 나는 좋아하거든. 그게 정묘, 신해, 개축, 갑인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요거예요. 나의 짝이야, 짝. 자기가 요렇게 만나면 엄청나게 끝내주고 살겠죠. 요렇게 만났다 해봅시다. 이 합의도 많아. 너무 좋아. 어, 예. 어쨌든 아니 요렇게 살면은 합이 딱 맞잖아요. 첫 번째 음. 예제를 한 게 네. 그러면 사주를 그대로 보고 대운만 여운을 그렇죠. 바꿔보는 그러면은 그렇죠. 사주는 네. 개축일주로 그대로 보고 사주는 개축일주로 언니는 똑같이 본다. 왜냐하면 언니기 때문에 둘 다 성품은 다르지 않다 이래 보는 거야. 대운만 그렇게 보는 법이 있고 아까처럼 완전하게 바꿔서 보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꿔서 보는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왜 사주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바꾸느냐. 그건 사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운을 바꿔보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조금은 그 다수설이에요. 근데 스님이 생각할 때에는 성품 관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또 다른 나의 모습 있잖아요. 봤더니 두 사람이 틀리고 사실 성격이 틀리거든. 틀리는 거에 집중을 한다 보면은 동생 저게 조금 전에 무자 있잖아요. 이게 더 가까워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모를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고 막 그게 많거든요. 형제를 위해서도 언니는 단 한 푼도 안 쓰는데 동생은 있잖아요. 자기 형제를 위해서 참 등을 다 달아줘요. 동생 자기 밑에 여동생이 많아. 여동생 몇 명 있는데 다 달아주고 엄마 달아주고 남동생 달아주고 모든 집안을 어찌 보면 이 동생이 무토예요. 언니는 개수야, 개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이렇게 왜 다르지? 이래 볼 때 쌍둥이 다르지고 이렇게 차감해 보니까 옛날에 이 바꿔보라는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성품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상당히 맞다는 거예요. 성품을 이렇게 보면 대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제3의 방법이 있어요. 제3의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자, 세 번째는 그 사주 원국은 물어봐. 사주 원국은 1번 법으로 1번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으로 보고 1번 방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절축법이요. 그 다음에 대우는 2번을 보는 거예요. 대우는 2번 법으로 보아야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연구를 해보셔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방법 볼 때에 스님이 결론이 3분으로 모아져 있어요. 처음에는 1분, 2분으로 보다가 지금은 3분으로 또 볼 수 있다. 그게 원국은 사람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로 보고? 어제로 보고. 운은 원래 태어난 대로 2분법으로 역으로 본다. 역운을 본다. 여군으로 본다. 그렇죠. 역운을 봐야지. 2분법을 보다. 2분으로. 2분법 역운으로 본다. 좀 복잡하나요? 예?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내가 쌍둥이지만 내가 언니다 하면 처음은 그대로 봐야 되지. 첫 사람은 둘째가 문제. 둘째 지금 보는 거. 둘째를 볼 때 언니와 같이 성격은 합으로 해서 이면으로 보고
대운만 여군으로 본다. 여군이 의제 여군. 아, 여제가 요 2번법으로 본래 타고난. 예, 예, 예. 우리 그 2번법에 2번으로 해놨잖아. 대운은 2번. 복잡하는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절축법 본다. 절축을 본다. 절축법. 네, 절축법. 어쨌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것은 확실한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과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연구 과제다. 옛날부터 쌍둥이 대해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그런 건 별로 내려온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렇게 해서 학자들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사주 원국을 같이 이렇게 봐줘도 괜찮고 동생 어제로 해설이 봐줘도 되고 그 다음에 대우는 어제로 볼 때는 원래가 그대로 옛날에 어제만 봤을 때는 이 대우는 그대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를 볼 때에도 동생은 거꾸로 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수가 있더라. 그게 절충법이죠. 절충.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주를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쌍둥이 사주 이건 연구거든. 연구. 사람은 대개는 알잖아요. 한번 이렇게 찍어봐요. 지금 현재 가르쳐 세 가지 방법. 이거 말고도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다 하면 또 되고. 그리고 이번에 쌍둥이 사주로서 아마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이 박사 논문인지 아닌지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명리학에서 그때만 내가 이분이 이 사주를 내가 인용해주면 내가 그때 연락해서 이거 줬거든요. 요 내용을 좀 줘서요. 그래서 줬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사례가 많은 사례가 이렇게 있는 중에 하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이 박사 논문까지도 올라갈 정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명리학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봅니다. 밑에 보면 언니 그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자, 여동생은 부모 형제가 많이 챙긴다. 형제가 강하다 해놨죠. 종교 믿음이 강하다. 충성도가 높다. 냉정할 때 매우 냉정하다. 인혼에 이혼했고 재혼은 매혼했고 설아의 아들 한 명 있다. 언니는 부모 형제들이 많이 챙기지도 않고 냉정하다. 형제가 없다. 종교 믿음이 약하다. 충성도도 낮다. 냉정하다. 냉소적이다. 60이 이혼 때 무잔에 뇌수술을 했다. 설아의 아들 한 명 있다. 뭐 비슷하면서 조금 틀리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스님이 이 사람의 여동생은 나는 방향은 아까 말한 무자이죠. 무자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 언니는 그대로 예축 그대로 본 거예요. 예축일로 본 거예요. 자, 이래 보면 요거 하나만 봐도 조금은 통관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꼭 하는 것보다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는 거. 삽으로 바꿔본다. 그리고 오늘 하나 새로 배운 거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은 뭐라고? 나와 반대되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개축이면 무사가 나의 또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반대라기보다는 합된 거죠. 합이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유임법, 유임이란 거는 이제 그 미래 예측을 하는 것 중에서 굉장하게 이 법을 가장 많이 써요. 어제된 법을 쓰는 그 법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도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 사례는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 강의가 올려놨는데 나는 지난번에 가자마자 그때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올릴 때는 조금 그 다음날 올려야지 해놔놓고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며칠 흘렀다가 어제 보니까 오늘 강의할 때 다 돼가서 어제 올렸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조금 한 5분 쉬겠습니다. 네.